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우지영입니다. 2021년 도봉구 참여예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이해와 도봉구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좀 볼까요? 전통적 기능은 먼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제 안정화였습니다. 최근 새로운 기능이 더 부과됐는데요. 첫 번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입니다. 재정의 건전화, 재정의 효율화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전략적 자원 배분입니다. 주민들, 시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걸 말하겠죠? 다음은 재정 지출의 성과와 책임성 관리입니다. 우리 예산은 성과 예산 중심주의인데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더욱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중앙재정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국세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봉구 예산으로 여러분들의 세금이 들어가면 지방세라고 합니다. 다음 재정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재정은 중앙재정과 이제 지방재정인데 또 지방재정은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나눠집니다. 구조는 비슷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정만 약간 다르죠? 교육재정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정은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재정 흐름을 좀 볼까요?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국세로, 지방세로 나눠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만큼 주민들이 다시 행정복지 서비스를 환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는 세입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걷어들여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세입이라고 하고 또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방정부 간에 모두 다 243개의 지자체죠. 근데 다 재정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재정 형편을 따져서 지방정부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교부세와 보조금인데요. 교부세, 보조금 거의 50조, 60조 이상이 되죠. 근데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어떤 형편을 고려해서 재정 수요와 재정 수입을 따져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거고 보조금은 특정 사업에만 보조하는 게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르죠. 쉽게 얘기하면 교부세는 꼬리표 없이 지방정부에 내려가는 거고 보조금은 꼬리표가 있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세가 지방정부로 오면 자주재원입니다. 자주적으로 이 재원은 쓸 수 있다. 근데 보조금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만 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비, 또 시도비, 우리 서울시니까 이제 시비죠. 시비, 그 다음에 도봉구, 자체 예산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보조금 예산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앙정부는 교육청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부금이에요. 교육재정 교부금인데 60조 정도 지원을 합니다. 교육청은 이제 이 교부금을 받아서 또 학부모들한테 또 재원도 형성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세입을 확충을 해서 교육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에서도 받고 또 지방세 세외 수입도 거둬들여서 재원을 확충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게 세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정 서비스는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이제 나눠서 기능별로 구분해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좀 이 재정 흐름이 이제 머릿속에 살짝 들어오나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국세 또는 지방세로 가고 국세가 많죠? 국세가 거의 7.5대 지방정부는 2.5 정도 돼요. 그래서 국세 대 지방세가 7.5대 2.5인데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 구분이 교부세와 보조금이고 그래서 지원을 받은 지방정부 또 지방세 여러분들에게 주민세, 재산세 여러분들이 내시죠? 그런 것들을 걷어들여서 지방세와 또 국세에서 보조받은 걸 합해서 세입을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게 세출입니다. 중앙재정에서 지방재정으로의 이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앙재정 지출도 분야별로 지출을 하죠. 우리 보건복지 고용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교부세, 보조금,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으로 이렇게 이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한 거 제가 다른 표로 해서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앙에서 지방으로도 재원 이전하고 또 광역에서 기초단체로 재원 이전을 합니다. 그게 자치단체 간 재원 이전이죠. 앞에는 교부세라고 했죠. 하지만 광역에서 기초단체로 이전하는 건 이제 교부금이에요. 그래서 일반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이래서 서울시에서 도봉구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보조금도 많이 도봉구에 또 보조하고 있죠. 그래서 12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꼬리표가 있는 예산,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25개 자치구의 재원 형편을 따져서 또 재정 수요도 따지는 거죠, 구별로.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 경기도도 31개 시군에 이렇게 교부금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일반 재정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앙 재정도 일반, 특별, 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 회계가 뭐냐? 전체 예산들이 일반적으로 일반 회계, 그래서 일반인데요. 일반 회계에 다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정말 특별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특별회계예요. 기금도 특별회계랑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금은 특별회계보다, 회계자가 안 붙었잖아요. 특별회계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입은 여러분들이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이렇게 내는데 그게 지방세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공시설을 사용했어요. 주차장도 공공주차장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죠. 이런 것들이 지방세 외 수입들이 세외 수입입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있고 또 서울특별시에서 오는 조정교부금이 있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오는 국고보조금이 있고 또 서울시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방채는 채무를 말하는 거고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차입금이나 회계 간 내부거래를 말합니다. 그럼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여러분들 이제 분과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관심 있는 분과별로. 세출 같은 경우에 기능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3개 분야, 52개 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게 특별회계인데요.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가 있는데 보통 자치구 같은 경우 기타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뭐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주차장에만 건립하는데 투입한다. 뭐 의료보호,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 사업에만 집행하는 게 기타 특별회계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기금은 뭐 복지, 문해진흥, 뭐 중소기업 등등등 또 특별회계처럼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은 교육비 특별회계 부분이 세입으로 잡히고, 세입에서는 교부금,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교육청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세입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학예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등 해서 세출로서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 구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산 편성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지방의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먼저 집행부의 그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5년치 연동화 계획인데요. 5년치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정부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투자심사를 합니다. 60억 정도 이상이면 광역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자체적으로 재정투자 사업은 60억 이하일 때만 자체적으로 하고, 그 이상이 되면 광역에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는 243개 지자체의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것을 고시합니다. 우리 243개 지자체가 회계가 다 다르게 예산이 다 다르게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예산 편성 기준이라 하고요. 여러분들도 구글이나 네이버에 2021년 예산 편성 기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 기준만 봐도 세입, 세출, 그 다음에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이 기준이 이제 내려오면 집행부에서는, 도봉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죠? 다 이게 법에 의해서 다 근거가 이제 편성을 하는데, 예산 편성 후에 11월 21일까지 도봉구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고, 이제 본회의에서 땅땅땅 이제 승인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을 하죠. 그래서 쭉 1년간 집행한 것의 기록이 결산입니다. 이게 예산 편성 과정이고요. 다음은 아까 이제 예산 심의 의결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심의 과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가 11월 21일까지 2022년 예산안을 제출을 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이제 구정연설 또는 제안 설명을 하게 되죠. 우리 2022년 예산 편성안은 문화 분야에 이런 중점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정 설명을 하고요. 구정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로 넘어가서 소관별로 심의를 합니다. 예비 심사라고 해요. 그래서 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개수조정, 넣고 빼고 삭감하고, 이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럼 다시 본회의로 넘어가서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심사 결과를 이제 승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예산안은 집행 기관에 이송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 심의 과정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세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전되는 게 교부세 보조금이고, 또 서울시에서 이전되는 게 시비 보조금과 또 일반 조정 교부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이제 도봉구에 들어가는 게 지방세라고 해요. 지방세는 도세랑 시세랑 또 시군세랑 자치구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세는 9가지 항목이고요. 도봉구 자치구세는 2가지 항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좀 봐주시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만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그 외에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등 이제 주민세 세금들이 있죠? 그거는 서울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시가 일반 조정 교부금을 통해서 25개 자치구에게 배분을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세외 수입,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도봉구의 자체 수입이라고 해요. 교부세와 보조금은 이전 수입이라 하고 이전돼 오니까요. 그래서 자체 수입만 보면 지방세, 세외 수입, 그 중에서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어요. 말 그대로 경상적 세외 수입은 항상 계속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임시적 수입은 임시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경상적 수입은 여러분들이 공공시설, 구청, 주차장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사용료로 내시는 거죠. 그래서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등등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임시적 수입은 뭐냐면 도봉구 땅을 팔았어요. 이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다. 그러면 재산 매각대금, 이 임시적인 거죠. 그래서 임시적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일반회계에도 세액 수입이 있고요. 특별회계에도 세액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고, 이 내용들은 일반회계 내용들하고 같죠. 사용료, 수수료, 이렇게 사업수익, 이자수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세외 수입들이 체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 이용을 했는데 그 징수가 안 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세외 수입 체납액 문제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세출 구조를 알아볼까요? 우리 예산서는 성과 예산서 체제입니다. 성과 계획서랑 예산서로 구분이 되는데, 2022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11월 21일 날 의회로 이송을 한다고 그랬죠. 그때 예산서뿐만 아니라 성과 계획서도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 계획서에는 성과 목적, 성과 목표 이런 게 담겨 있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조는 먼저 이 지자체의 임무, 미션, 그다음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이렇게 있는데, 이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련돼서 성과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지표가 뭐죠?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성과지표인데,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자세히 볼까요? 사업 구조가 있는데, 분야, 13개의 분야, 52개 부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행정실, 행정지원과 이렇게 실과가 있죠. 그리고 전략, 성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정책사업, 사업에 관련된 거, 그다음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 근거로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볼 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또 구체적으로 성질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편성목이에요. 편성목, 통계목, 그리고 산출 근거까지 사업 명세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운영경비, 또 재무활동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한번 이제 사업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사업 제안서는 세부사업 그릇에 앉힐 수가 있겠죠. 세부사업 명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지금 도봉구에 막 이렇게 도로 정비하고 그러잖아요. 이 도로 관련돼서는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소속이 돼요. 그리고 부문은 도로 부문이에요. 과는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책 사업은 도로망 확충 이렇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얘기를 하고, 단위 사업은 국도 연결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건설 이렇게 단위 사업이 잡히고, 또 구체적으로 밑에 지하차도 건설 이렇게 세부 사업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옆에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 기본경비가 뭐죠? 사무용품, 이제 공무원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 필요한 사무용품, 복사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인건비, 여비, 외국이나 국내에 활동을 할 때 여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차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비가. 그리고 재무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출 구조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 한번 쫙 한눈으로 볼까요? 기능별로 이게 분류하는 게 13개 분야, 52개 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3개 분야를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와 부문이 딱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분과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분과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출 분야와 부문이 구성이 됐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산은 성질별로도 분류를 합니다. 인건비, 물건비, 또 민간 이전, 경상 이전비 이런 식으로 예산의 성질별로도 구분을 하죠.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앞에 도로과가 있었죠. 그럼 조직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52개 분야로 나눠진 건 기능별 예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질별 예산. 그 예산의 성격에 따라, 성질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성질별 예산이죠. 그래서 세입하고 다르게 세출 예산은 3개의 종류의 예산서로, 예산 총괄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2021년 재정 규모를 알아볼까요? 행안부 지방재정 365에 들어가면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서 지방재정 365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 365에 들어가면 도봉구 예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예산기준 서울의 도봉구 지도 보이시죠? 그래서 도봉구 예산은 7,291억 원이에요. 당초 예산 기준인 거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1차 추경을 하게 돼요. 그러면 더 증가를 할 겁니다. 이 재정 규모는 전체 재정 규모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볼 때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기금인지 이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규모가 어쩔 때는 5,200억이다. 왜 내가 봤던 재정 규모랑 다르지? 이건 일반회계만 기준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914억이 들어옵니다. 세외 수입
413억이죠? 그리고 이전 수입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앙에서, 서울시에서 오는 예산 4,923억 원. 엄청 이전 수입이 많죠. 그리고 인구는 한 32만 명 정도 도봉구에 살고 계시네요. 그 후에 유사단체 유형이라고 이제 써 있는 게 뭐냐면 9-2 유형에 도봉구가 속하는데요. 유사단체 유형은 도봉구랑 인구 규모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자치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봉구의 이제 세입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도봉구 2021년 예산 재정 공시를 들어가면 이 자료가 떠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뭐라고 써 있죠? 일반회계 기준, 특별회계란 기금은 뺀 금액입니다. 지방세, 수입,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내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지방세가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2021년 9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의 13.8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세외 수입은 333억 정도 돼 있는데 5.07% 차지하고 있고 교부세랑 이제 특히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전에 오는 조정교부금이 맞춰 조정교부금이 1,66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의 비중이 25.31%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우리 세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은 아니네요. 보조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조금은 3,038억 정도. 그러면 보조금이 46.18%죠. 보조금 예산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예산이 그 다음에 25.31%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이 구성이 돼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세출 분야별 13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환경, 사회, 보건, 독립 이렇게 쭉 이제 분야별로 나눠지는데요. 이 분야별 예산을 보면 우리 단체장, 구청장이 어느 분야에 예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좀 방점을, 중점을 두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일반 공공행정이 전체 490억 정도 되고요. 공공질서 및 안전이 14억 정도 되죠. 이렇게 쭉 이 100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육 분야 142억으로 아주 많죠. 하지만 제일 많은 분야가 뭐죠? 사회복지 분야 3,652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55%가 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 세출 예산에서 어느 분야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은 어느 분야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고 또 2020년 예산 대비 2021년은 어떻게 증가를 했는지 사회복지 분야는 얼마만큼 증가했고 또 교육 분야는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전년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이고 당초 예산이 뭐죠? 본 예산이라고도 하고요. 총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의회에서 승인한 그 세출 예산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들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봉구 우리 2021년 이제 예산서 좀 면밀히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먼저 1번의 세입세출 예산서예요. 2번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인데요. 재정 전망과 구정 운영 현황,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서. 근데 세출 총괄표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나눠지고 세입 총괄표는 이제 하나로 돼 있죠. 요게 좀 쭉 이렇게 보시다가 명시 2월 사업조서 올해 못하고 내년을 넘긴 게 2월인 거죠. 그리고 2권, 제2권의 사업 명세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산출 이제 근거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이 예산이 잘 편성이 됐는지를 우리 산출 근거를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명세서는 조직별로 의회사무국, 감사 담당과 행정관리국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맨 처음에 딱 펴시면 예산 총칙이 있어요. 예산 총칙은 이제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를 총칙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 총괄표 한눈에 볼 수 있게 세입을 총괄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 총괄표는 3가지 종류라고 했죠.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예산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셨는데요.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셔야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지방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입 수입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세입 명세서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조직별로 좀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참여예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